우리가 비출레이를 통해서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비추려고 하는 거죠. 비춤. 뭘 비추어요? 나를 비추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관계도 잘 안 되고 세상과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추어서 나를 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것을 잘 알아차려야만이 여러분들은 나로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권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여러분들이 자유의지죠. 하나님도, 신도, 예수님도, 부처님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면 이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창조되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비추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뭔가 불편하다면, 괴롭다면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 이해해서 어떤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 선택한 것은 진실을 왜곡했다는 거예요. 진실을 안 보고 진리를 선택하지 않고 무지한, 잘못 알고 있는 왜곡된 것을 선택하면 그것이 고통으로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실하고 진리를 선택하면 항상 자유가 나타나요. 그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런 단어가 있죠. 그러면 나를 비추는 데 있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족입니다. 가족이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만들어낸 공장,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내가 어떻게 느껴야 하고,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배우고, 익히고, 습득한 장소.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족이고 가정이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춘기를 지나고 20대 이전에 우리 가족에 대해서 입을 완전히 닫아버렸어요. 어디 가서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고, 우리 어머님이 이런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는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고, 우리 집에 동생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숨기고 사는 거죠. 그죠? 어떤 면에서 보면 법대에 들어가서 공부 잘하는 사람, 뭔가 똑똑한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가면을 쓰고 살았지, 내 안에 20대부터 형성되어 있는 내 내면의 것은 전혀 터치도 하지 않았고, 보려고도 하지 않았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내 인생은 어디 있느냐? 지금 열심히 살아서 잘 살면 돼요. 성공하면 돼. 그것이 나지. 힘들었던 과거 왜 필요해? 힘들었던 그거 쓸데없는 거야. 신경 쓰지 마. 안 볼 거야. 이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30대가 되었을 때는 이제 오직 깨달으면 되겠다. 앞으로 내가 깨달아서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면 돼. 그래. 열심히 공부하고 명상하고 책 읽고 깨달아 보자. 이렇게 해서 깨달음이 뭔지를 알려고 계속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수행도 열심히 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했는데도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바깥으로는 많이 알아요. 사람들 봤을 때 수행 열심히 했군.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 바로 자신이거든요. 이게 나는 어떠냐 하면 어떤 상황이 되면 흔들리고 있는 나가 있어요. 눈치 보고 위축되는 나가 있어요. 바깥으로는 괜찮은 척해요. 이렇게 힘 있는 척하고 안 그런 척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딱 하면 속에서는 뭐예요?
흔들리고 있고, 이게 괜히 뭔가 위축되면서 불안하고, 이런 게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안 그러려고, 더 힘있게 보이려고 그러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대를 지나면서 열심히 했는데도, 깨달음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들 많이 했는데도 왜 나는 흔들리는가? 왜 흔들리는가 하면서 비로소 이제 나를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까지는 전부 밖으로만 나갔어요. 20대는 어떻게 하든지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싶고 잘 나가고 싶고, 30대부터는 뭐예요? 이 물질적인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 더 깨달은 사람이 되고자 이렇게 계속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갔는데도 속이 항상 그대로인 거예요. 항상 쫓기는 느낌. 삶을 살아가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느낌. 지금 이렇게 머뭇거려서는 안 되고 더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느낌. 그래서 나를 항상 더 재직질하고 더 열심히 살도록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가지고 뭘 하고 어떻게 하든지 아껴 쓰고 뭔가 만들어서 사람들 봤을 때 그 번듯한 뭔가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이런 모습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나를 보면서 계속 궁금했죠. 왜 안 될까? 왜 흔들릴까?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안 되지? 내 내면은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나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돌아온 것이 이제 내 자신으로 돌아온 거죠. 이제 그때 뭐예요? 새롭게 내 가족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내 남동생에 대해서 나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 이 집안에서 어릴 때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왜 나는 이런 집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 이제 그때 고통스럽고 괴로웠고 힘들었던 기억들을 하나씩 끄집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치유 심리학에서 나오듯이 내 안에 있는 내면 아이를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내면 아이는 나의 감정이었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것은 항상 내 감정이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올바른 사람,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걸로 갔었지,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고 좀 못하고 이런 것을 좀 봐주기가 많이 어려웠어요. 그게 가장 극단적으로 내가 드러났던 게, 여자친구하고 이렇게 같이 여자친구 집에 갔어요. 놀러를 갔는데 그 집에 있는 그 여자친구의 언니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놓고 둘이 놀러를 갔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좀 봐달라 그래가 우리는 그 집에서 있으면서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우리가 봐줄게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4살인가 그랬는데 이 아이가 엄청 개구장인데 아이가 말을 잘 안 들어. 그러면서 지멋대로 이렇게 막 그러는 거야. 그런데 나는 그 집에 간다고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내한테 제일 좋은 난방을 입고 갔는데 이걸 땡기가 찢어버렸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팍 머리카락에서 때려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 깜짝 놀란 거예요. 나중에 헤어졌지만. 이게 뭔가 문제 있다고 본 거겠죠. 근데 나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제가 왜 저렇게 버릇이 없어서 저렇게 말을 안 듣고 어떻게 저런 아이가 있어서 감히 내 옷을 찢어? 이 중요한 거, 이런 생각이 계속 있다 보니까 너무 억울했는데,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나는 버릇 없는 아이는 상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꼴도 보기 싫어요. 왜? 나는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완전 그냥 어른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이라는 건 없었단 말이에요. 감정을 표현하기가 힘들었죠. 감정을 우리 어머님한테 너무 힘들어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 우리 집안에서는 금기시. 그래서 이 가족 속에서 나는 감정이라는 것을 없이 살았는데, 이제 이렇게 내 자신을 타고 들어가면서 내 안에 있는 나의 감정과 내 안에 있는 나를 만난 거예요. 어린 시절의 나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 시절의 나를 만나니까, 이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깨달음을 위해서 갔는데 이러한 나와
이제 내 안에 있는 이 감정의 생명과 새로운 활력 있는 나가 새롭게 이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에너지가 완전히 빵 뚫려버린 거예요. 확 열려버리면서 갑자기 우주의 모든 에너지가 확 쏟아져 들어오면서 이제 자연을 보면 자연이 이렇게 말을 걸고 인생이 너무 뭐예요? 아무 문제 없는 같이 확 확장되는 어떤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치유심리학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제가 내면화의 책을. 어린 시절에 억압되었던 내 안에서 표현하지 못했던 욕구와 나를 만나는 것이 나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그걸 이렇게 같이 우리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가족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가족 드라마. 지금 여러분들은 연속극을 보듯이 가족이라고 하는 그 구성원 안에서 여러분은 한 편의 드라마를 찍은 거예요. 그 드라마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의 드라마가 아주 힘든 가족 드라마 보면 부모님이 싸우고 불안한 어떤 이런 드라마일 수도 있고 따뜻한 드라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간에 원수처럼 지내는 분노에 가득 차 있는 복수의 드라마일 수도 있고 이게 다양한 드라마를 역할하고 연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연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족 속에서 했던 여러 가지 역할이 너무나 익숙해서 리얼하다 보니까 가족 드라마는 가족에서 빠져나오면 직장에 가면 다른 드라마인데 가족 드라마 속에서 했던 그 역할을 똑같이 하려고 그런 거야. 친구하고의 관계는 전혀 다른데 친구하고의 관계에서도 똑같은 역할을 하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할이 드라마에서 자기가 맡은 배역이었단 말이에요. 배역인데 이 배역이 사회 속에서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예를 들어 어릴 때 제가 집안에서 영웅이 되고 싶단 말이에요. 왜?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힘들어서 책임감 지고 막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 가족을 살리려고 그러면 어쩌면 누군가가 이 희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영웅의 역할을 하는 거죠. 사회에서도 영웅의 역할을 하고 싶고 어디 가서 인정받고 싶고 잘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런 역할을 갖다 어디 가서도 들이대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인정을 안 해주네. 또 내보다 더 뛰어난 돈이 얼마나 많은지 이 사회는. 그러니까 이 역할이 안 되니까 너무 좌절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가족 안에서 드라마를 했는데 이 드라마는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예를 들어서 조별 나누었어요. 어릴 때 어땠고 이거 사실 아닙니다. 옆에 사람 이야기 듣고 사실이라고 들으면 여러분 큰일 나요. 그럼 뭐예요? 자기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야기야.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야기는 자기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견해고 관점이고 자기식의 짜집기. 자기가 짜집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 자기가 짜집기 해놔놓고 마치 그럴듯하게 이걸 사실인 것처럼 저는 어릴 때 있잖아요.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엄마가 막 나를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더 힘들었어, 사실은. 근데 자기가 막 드라마 써가지고 지금 이상한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사람들 그 이야기 듣고, 이야, 진짜 저 사람 이렇게 하는데 사실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반대네? 지금 여러분들은 자기의 이야기를 갖다가 마치 진실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디 가면 막 이야기하는데 자기 생각이고 자기 감정이고 자기 것이지 사실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진실이 뭐냐 이 말이에요. 자, 한번 이제 우리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한번 들여다보자. 진짜 뭐야? 여러분들이 자기가 알고 있던 거 이제 좀 빼버리세요. 내가 했던 역할, 가치, 배웠던 그 기준, 여러 가지 이거 빼고 이제 진짜 뭐야? 이 관점으로 가족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가족이라는 이야기는 나의 지금의 고통, 나의 지금
힘듦이 가족 환경 탓이야.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집안의 분위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어.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매일 뭐예요? 가족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가족을 통해서 지금 계속 탓을 합니다.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런 식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심리학적으로 가족의 문제를 접근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성적으로 명상의 입장에서 이 가족의 드라마 속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이 가족 드라마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배역을 맡을 때, 연극을 할 때 드라마를 하면 감독이 너 이 배역 한번 해볼래? 하기 싫어요. 이러면 안 들어갑니다. 근데 한번 해볼까? 이러면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가족 드라마 속에 역할을 맡은 거예요. 연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역할과 연기를 통해서 나는 누구인지를 알려고 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뭘 창조할 수 있는지를 경험해 보려고 이 드라마 속으로 들어왔는 거예요. 이것이 영성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성의 입장에서 가족이라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지 심리학적으로 가족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역할을 맡은 것도 여러분들이고 이 역할 속에서 여러분들이 했던 여러 가지 선택들도 다 여러분 것이지 가족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한 거 아니라는 걸. 그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이 전제하에서 이제 가족이라는 문제를 들어갈 때,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만든 사회의 가장 기초죠. 그래서 인간은 가족을 이루어야지 그 가족 안에서 생존을 할 수 있고, 보호를 받고, 배움을 익히고, 이 사회 속에서 본인이 정서적인 것과 여러 가지 감정적인 부분에서 나눔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인간의 가장 기본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 하면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 인연을 맺을 때 가족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부부로 우리 같이 한번 사랑해서 같이 한번 살아볼까? 이렇게 하면 가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가 가족이고, 그렇게 우리가 부부가 되었는데 그 위에 있는 부모님이 가족이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가족입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가 딱 끝나면, 부부가 깨어져 버리면 이제 가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째는 가족을 만드는 데는 두 사람의 부부의 인연, 두 번째는 부부의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혈연관계, 그리고 부부의 인연에서 만들어진 이런 인척관계, 집사람의 부인의 형제들, 남편의 형제들,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원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사회 법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 체계 안에서 법적인 것과 모든 이 문제들이 다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동사무소 가면 주민등록증 만들고, 가족 관계 정면에서 내놔라 그러고, 모든 업무가 다 인간의 삶의 기초가 이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여러분들을 구성하고 있는 나의 위에는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가족이 조금 확대되어 있었죠. 그죠? 그래서 대가족. 내가 결혼을 했는데 위에 있는 부모,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아버지부터 할아버지까지도 가족으로 이루는 걸 갖다가 우리는 대가족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결혼을 안 하면 부모와 나와의 관계와 결혼을 해서 자녀와의 관계를 가족이라고 하는 핵가족,
지금은 많이 핵가족화됐고, 오늘날에는 뭐예요? 1인 가족, 1인 가구.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많이 가구로 따진다 그러면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죠? 가족을 만드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거든요. 자, 인간은 모두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면 직장을 가는 것도 어떤 사람을 만난 것도 다 지금 뭐예요? 필요해서.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하면 돼요. 내가 안 필요한데 억지로 끌려갈 필요가 없다고. 안 필요하면 하지 마세요. 그럼 이것이 자유의지입니다. 근데 남의 필요를 충족하려고 살면 자기는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가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뭐예요? 1인 가구를 만든 이유가 이게 가족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내 혼자서 가족이 하고 있는 기능을 다 할 수 있어. 나를 보호하고 생존하고 좀 더 혼자서 정서적으로 누리는 것도 가능해. 근데 과거의 농경사회에서는 혼자서 농사 못 짓습니다. 혼자서 뭐 밭에 나가고 소 키우고 뭐 어떻게 해요? 못 한다고. 그러니까 가족이 많아야지 잘 살아.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아. 근데 산업화 사회가 되면서 가족은 결혼해서 자녀만 있는 우리끼리 잘 살자. 이것이 핵가족인데 지금은 핵가족보다도 더 떨어져서 너 없어도 돼. 나 내 혼자 살 거야. 이게 더 편한 거야. 왜? 필요하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인연이 되어서 한 사람하고 같이 살라 그러면 감당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강아지 한 마리 키우려고 그러면 감당해야 될 게 엄청 많습니다. 그냥 뭐 그렇지 않아? 고양이 한 마리 키우려고 해도 엄청 신경 써야 돼요. 근데 사람 한 사람을 키우려고 그러면 이거 진짜 이거. 근데 사람이 필요하냐? 안 필요한 거야 이제. 과거에는 필요했는데 지금은 없어도 돼. 안 필요하니까 그냥 혼자 사는 게 차라리 낫지. 괜히 하나 낳아가지고 2, 3억 들어가고 때 빠지게 갈아 넣어도 나중에 애가 크면은 잘 있어 하면서 갚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대가족이 왜 생겼냐면 필요에 의해서 생겼고, 핵가족이 왜 생겼냐?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럼 1인 가구는 왜 생겼느냐? 필요에 의해서.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자기를 볼 때, 자기의 어떤 행동을 할 때, 관계를 하든지, 직장을 구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만나든지 이럴 때, 내 필요가 뭔가, 나의 욕구가 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욕구를 가장 존중해야 된다고. 근데 이렇게 자기 욕구를 존중할 때 우리는 자기 욕구를 존중하는 것을 자기에 대한 사랑이라 그러고 자기 이해라 그래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살아갔던 과정 안에서는 자기의 욕구를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개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이 개를 키우는 목적이 뭐예요? 옛날에는 개를 키우는 목적이 저 개를 키워가지고 나중에 좀 잡아 먹어볼까? 고기를 내가 좀 이렇게 이게 좀 먹어야 되고, 또 저 개를 키워가지고 지금 집이라도 좀 이렇게 좀 잘 지키고, 내 필요에 의해서 이 개를 키운 거예요. 근데 이놈이 집을 안 지키고 자꾸 어디 나가네? 그러면 뭐예요? 주인이 뭐예요? 이놈 막 머리카면서 막 두드리 패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개를 키울 때 큰 개를 좋아하지 작은 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잡아먹어야 되니까. 동네 아저씨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어느 날 개 잡자. 먹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작은 개는 안 키워요. 그리고 개가 감히 방 안에서 이불에 똥 싸고 밥상에 올라오면 이거 진짜 완전히 쳐 죽일 놈이. 그런 시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어릴 때는 다 그랬어. 우리 어릴 때는 개를 먹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개 잡아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아요. 동네 개가 가축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래 이렇게 개장수들이 몰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동네 개가 또 돌아다니면 이렇게 잡아가 뿐다고.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 어릴 때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이게 개 잡다가 이게 큰일 나요. 시대가 이게 그러다 보니까 개를 키우는 목적이 집을 지키는 게 아니고 애완,
사랑을 주고받는 게 목적인 거야. 그러니까 목적이, 필요가 많이 달라졌죠. 그죠? 그러니까 대신에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많이 줘야 돼. 근데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개를 버리빼야 돼. 개를 버리빼야 돼. 그리고 개 버리는 사람 많잖아요. 그럼 왜 버리겠어요? 자기가 키우면 좋을 것 같아서 키웠는데 키워보니까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줘야 될 게 더 많아. 그러니까 받는 거는 별로 없어. 그러니까 버림받는 개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욕구를 가장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이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원 안에서는 아이가 중심이 되는, 이렇게 우리가 애완견을 이렇게 길러요. 애완견을 기르면 이 애완견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이면 애완견이 중심이야. 그래서 얘가 뭐 이렇게 저런 거 떨고 뭐 이러면 전부 다 박수도 치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애완견이 중심이 되는 가정은 개를 잘 키워요. 근데 애완견이 중심이 아니고 애완견 네가 우리를 중심으로 좀 네가 좀 보태줄래? 이러면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야. 근데 과거의 아이들은 뭐예요?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시대는 어른이 중심된 사회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계란 하나 있어도 아버지가 딱 먼저 먹어야 돼. 상도 이렇게 따로 딱 해가지고, 아버지 상은 이렇게, 아버지 탁 눈치 보다가 아버지가 조금 난간아요. 그럼 서로 먹으려고 이래. 이게 조선시대는 더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애완견처럼 아이가 중심이 된 사회가 아니고 어른이 중심이 된 사회예요.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개를 키운다 그러면 개를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키우지 마세요. 개한테 상처 줘. 개한테 상처 줍니다. 지금은 아이가 중심이 된 사회예요. 근데 아이를 중심으로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놓지 마세요. 그래서 개는 만약 강아지를 쓴다 그러면 개는 이렇게 생존을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밥을 줘야 돼. 씻겨야 돼. 아프면 병원 데려가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생존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의존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아이나 강아지는 의존이 기본으로서 되어 있는데, 어른이 의존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야. 부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내한테 의존하려고 그러는 걸 못 받아들인 거야. 제가 어릴 때 아까 이야기했죠. 저 조그만한 게 내 옷을 찢었네. 그러니까 쟤를 아이로 보지 않고 하나의 인격으로 보면서 네가 왜 버릇이 없어? 아니 아이니까 그렇겠죠, 그죠? 근데 아이로 내가 안 보는 거야. 왜냐하면 그때 당시 내가 아이기 때문에. 내가 아이라서 그래. 그러니까 지금 어른들은 어른이 아닌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가족을 구성했으면 부모님이, 엄마, 아버지가 어른이어야 되는데 어른이 아니고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이를 키우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가 아이한테 의존하려고 그런 거야. 부모가 결혼 생활이 힘든데 이 결혼을 아이가 지켜주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는 의존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의존과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 의존을 채우지 못하고 거꾸로 부모를 보호하고 아이가 가정을 지켜내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의 특성은 감정이란 말이에요. 아이는 그냥 감정이에요.
근데 아이의 감정이 다 억압이 돼버린 거예요. 다 갇혀버린 거예요. 다 눌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린 시절에 엄청나게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있는 내 감정을 알지를 못해요. 내가 왜 화가 나는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불안한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짜증나는지도 몰라요. 왜 외로운지도 몰라요. 그냥 불안하고 짜증나고 화나면 다 내 탓이야.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뭐예요? 더 잘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나를 그렇게 쪼을 줄 알았지, 나를 한 번도 이해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걸 허용하지도 않았고요. 근데 이렇게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이 내면에 있는 나의 아이가 감정이 억압되고 닫혀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감정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힘이에요. 살아있지가 않는 거야. 살아있는 삶이 아닌 거예요. 항상 뭔가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뭔가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무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이 삶이 누림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삶이 그냥 편안하고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이 내면에 있는 아이가 억압이 되어서 이것이 눌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감정이 어떻게 눌려버렸는지를 이제 여러분의 가족 드라마 속에 들어가서 그 아이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가치 속에서 가족의 규칙,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었을 거라고.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돼. 분위기를 딱 보면 엄마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돼. 아버지 왔는데 인사 안 하면 안 돼. 아버지가 들어오면 우리는 텔레비전 보다가 있다가 얼른 방으로 들어가야 돼. 왜? 아버지의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러한 것들에 체면당해 있고 자기 안에서 틀을 지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다 걷어내보자고. 다 걷어내면 순수한 여러분의 자신이 드러날 거라고.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가족 드라마 속에 있는 나의 문제를 하나씩 이제 나의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을까? 나의 어머니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을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 미숙하고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 가치관도 없어. 그냥 그때 뭐예요? 감정적으로 화냈다가 좋다 그랬다가. 우리 어머님 옛날에 엄청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놀러 나갔다 오면 우리는 눈치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은 불안이 많아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 하루 놀았어. 그러면 이게 막 속에서 불안이 올라와 짜증이 엄청 많은 거야. 그래서 자, 밖에 나가서 실컷 잘 놀고 왔어요. 잘 놀고 왔는데 집에 들어오면부터 이제 뭐 우리는 일찍 청소 다 해놔. 엄마 온다. 청소 다 이렇게 다 집 정리까지 딱 해놨는데 들어오면부터 이게 뭐야? 왜 이랬어? 이리 와! 막 때리고 밖에 막 쫓아내버린 거야. 그 어린애를.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른이 아닌 거죠.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어른이 되셔야 돼. 어른은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내면 아이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내면 아이와 자기의 감정을 우리 어머님은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책임 좀 절래? 내 좀 불안하니까 내 스트레스 좀 풀고 너희들이 나한테 맞춰. 그래서 우리 엄마 보고 눈치 막 보면서 맞춰. 막 이렇게 잘하려고 그러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이러면 어머님이 좀 풀린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감정을 책임지지 않은 어른은 아이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착한 사람, 잘하는 사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된 이유들은 자기 감정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내면의 은연중에 불안으로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른이 돼버렸어. 그런데 어른이
되면 성숙한 어른이 돼야 되는데 어른이 아인 거야. 성인 아이라 그럽니다. 심리학적 용어로. 자, 내면 아이가 있고 성인 아이가 있어요. 성인이 됐는데 감정은 아이처럼 행동해. 자기 감정을 처리 못하고 막 조금만 그러면 막 짜증내고 사람들 탓하고 뭐 계속 뭔가 던지고 지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어른인데 힘 좀 생겼다고 성인 아인 거야. 이런 나의 모습들이 나의 선택과 나의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한번 4주간을 탐구해 봅시다.